자, 이번에는 경매하는 사람들의 그 자금 규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조금 이제 좀 뭐랄까,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매 투자자는 종잣돈이 어떻다? 종잣돈이 별로 없다. 없거나 별로 없습니다. 없거나 많지 않다요. 이건 뭐 분명한 얘기입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종잣돈이 별로 없으세요. 보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고 선생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 투자하고 동질한 면이 뭐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굉장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금 규모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금하고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자금하고는 차이가 천만이 난다. 천만이 난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그래도 꽤 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서울 지역에 32평형 아파트를 하나 산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위치가 다르긴 하겠지만 한 7, 8억은 아마 가지셔야 될 겁니다. 매매를 한다면. 근데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종잣돈이 한 7, 8억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런 가지고 얼마짜리로 살 수 있냐면 한 50억짜리로 낙찰받을 수 있으세요. 전혀 다르다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부동산 투자, 경매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자금 규모별 차이가 전혀 같지 않다죠. 당연히 이쪽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없다. 그럼 이제 7, 8억, 종잣돈 7, 8을 가지고서 어떻게 거의 뭐 한 10배 가까운, 한 7, 8배 가까운 저걸 할 수 있냐. 경락장금 융자라는 제도가 있다. 그 얘기세요. 경락장금.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고 매매하고 가장 큰 차이가 경락장금 융자인데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일반 부동산 투자로 은행에서 정상적인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일단 뭐가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경락장금은 어떻다? 장래에 소유권을 확보할 걸 조건으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소유권 확보 전에 융자를 해준다. 그 얘기세요. 누가? 정상적인 큰 차이다. 그 얘기세요. 가능한가? 아마 경매 투자의 경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1등 공신이 경락장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락장금을 어떻게 받을까? 그 선생님들 이제 다 핸드폰들 갖고 계시잖아요. 또 인터넷 접속이 되시면 경락장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경락장금을 융자해 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 이제 저랑 거의 한 15년 동안 저희 물건을 집중적으로 경락 융자만 해주신 분이 이제 만드신 이건 선전해 드린 겁니다. 그렇죠? 선전해 드린 게 경락인이라는 어플을 하나 만드셨대요. 경락인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 저기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 경락인에 들어가면 뭐를 하냐면 경락장금을 어떻게 역경매를 한답니다. 역경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낙찰받은 사람이 금융권에다가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낙찰받은 사람이 이 경락인이라는 어플에다가 나는 이런 조건으로 어디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라고 올려주면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 요 조건을 보고서 이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고 은행별로 조건을 제시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율이라든지 경락장금 가능 금액을 반대로 해준답니다. 그걸 역경매라고 하는데 저는 참고로 이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락인 오픈을 만든 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2006년부터 친했습니다. 2006년부터 친했고, 그러니까 2007년에서 8년을 넘어가는 때 저희가 요 경락인 오픈을 만든 분한테
얼마 정도 융자를 받았냐면 한 300억 정도 받았어요. 300억. 경락잔금만 한 3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저는 이제 어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융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런 이제 적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럼 저 경락잔금을 전문적으로 그 알선해주는 그 컨설턴트 분들하고 어떻게 친해지냐 그러면 방법이 있으세요. 거기 경매법원에 가시잖아요. 경매법원 낙찰 받으러 가면 막 이렇게 명함하고 이제 뭐 사탕 주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이제 볼펜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절대 그분들 명함 받아서 버리지 말으세요. 갖고 계시다가 낙찰 받으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명함 받았으니까 얼마에 낙찰 받았으니까 얼마에 좀 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떤 의미로도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지.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만나는 그 경락잔금 컨설턴트들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지금도 이제 몇 분하고 친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분들하고 친해 놓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물건별로 현재 물건별로 이제 경락잔금 그 뭐라고 할까요? 규모를 좀 보자. 그러니까 천상 이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대체로 정부가 간섭을 안 할 때는 낙찰 가격이 한 80%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낙찰 가격의 한 80%.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무슨 소리야, 뭐 DTI, LTV 따지고 뭐 소득 증빙해라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책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러니까 본인 신용이 별 문제가 없으면 7에서 한 80%까지는 가능하고 이율은 한 2.5%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빌라나 지금도 빌라라고 안 하겠습니다. 연립이나 다가구. 그 다음에 큰생 같은 경우도 보통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율도 뭐 한 2.5에서 한 3%.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좀 높지 않을까. 경락잔금 이율의 3%도 좀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선생님들이 공작물건에 도전을 합니다. 공작물건은 이거는 물건만 좋으면 거의 한 80%는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요즘 이제 공장 경매 물건은 원체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답, 과수원 여기까지 농지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야라든지 이런 이제 농업용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7, 80%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신다고 보고요. 한 50% 전후를 해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답 과수원 여기 이제 농업용 부동산에서는 낙찰 받으실 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고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경락잔금 융자에서는 한 50% 전후가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낙찰가율을 되게 좀 보자. 낙찰가율. 이제 경매에는 이제 그 세 가지 3대 지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낙찰가율이 있고요. 응찰률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지? 낙찰가율, 응찰률, 그 다음에 응찰자수. 응찰자수에서 이렇게 3대 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낙찰가율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율이 여기는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죠? 아파트하고 연립 다가구 큰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데 제가 옛날에 그 박사 논문 쓸 때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벌써 10년 전이니까 안 맞는다고 보고 그래도 아파트나 연립 큰생 같은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공작물건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이 공작물건의 낙찰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억짜리가 만약에 50%에 낙찰됐습니다라면 5억일 거고, 그죠? 만약에 70% 떨어졌습니다 하면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슬프니까 빼기를 하고. 그럼 5억에서 몇 프로 정도 해준다. 한 50% 정도 해준다고 하면, 50% 정도 해준다면 2억 5천 정도는 융자를 해준다. 그 얘기죠. 얼마짜리를 당초에 경매 감정 가격 10억짜리를 가지고서 2억 5천 해준다 그러면 융자해주는 은행에서도 그렇게 뭐 이제 그 위험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공작 물건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까요? 공작 물건도 그냥 일반 공작 물건이 있고 전문 공작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공단 산업공단에 있는 공작 물건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은 특징이 다르고 경매 그 공작 물건의 그 감정 가격이 형성하는 그 구조도 다르고 하니까 요건 또 나중에 공작 물건에 대해서는 공작 물건만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매하신 분들이 의외로 자금이 없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특징 경매하신 분들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머니에 종잣돈이 조금만 있으면 참지를 못하세요. 뭐가 발동을 하냐면 지름신이 발동을 해서 현금 있는 꼴을 못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일단 한 비근하리로 한 1억짜리 응찰을 할 때 1억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입찰 보증금이 한 1,00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만 있으면 그냥 1억짜리 응찰을 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잔금으로 어떻게 마련할래?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경락자금 융자하시는 분들 도움을 뭐 절대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 경험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잔금 납부를 못해서 돈이 모자라서 잔금 납부를 못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해보지 못한 적은 뭐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뭘 잘만 활용하면 경락잔금이라는 이 제도만 잘 활용을 하면 경락잔금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잔금 납부를 안 해서 소유권이 안 넘어온 뭐만 일단 최고가 매수인으로만 선정된 그 물건을 어쩌면 담보로 그러니까 미래 소유권을 취득할 거를 현재에서 담보로 잡고서 전제로 해서 융자를 해준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오히려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 금융기관들이 대출 조건을 오히려 그 낙찰자들한테 그 이제 융자 금액하고 융자 조건, 융자 기간 같은 경우를 오히려 제안을 해서 우리 쪽으로 와서 융자를 좀 더 받아가 주세요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어폐가 있지만 이전처럼 그 잔금이 없어서 경매를 못합니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이 앞 강좌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매를 잘만 하면 시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내 인생의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결국 그거잖아요. 예, 작은 종잣돈으로 그러니까 그 종잣돈이 작다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조건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작은 자금을 가지고서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이제 지렛대로 인생의 이제 변곡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동영상 강좌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강좌를 만든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매 투자자는 종잣돈이 별로 없다. 그럼 그 종잣돈이 별로 없는 걸 어떻게 극복해 볼래? 경락잔금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한번 이제 그 경매를 시작해 보자. 의외로 할 게 많으세요. 해보면 특히 뭐 지분 물건 같은 경우를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제 주변에도 그때도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심지어는 한 건 낙찰 받을 때 몽땅 그 낙찰 가격이 135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놈을 7개월 만에 550만 원에 매각한 그런 사례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그 지분 경매 책에다도 써놓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떤 환경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이번 꼭지에서는 이제 종잣돈이 경매하는데 그렇게 크게 제약 조건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